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주식계 1타 강사님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 C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가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 순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오늘 무엇보다도 이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드디어 점차 회복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같은 우리 시장에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은 강의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강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자, 우리 시장이 모처럼 네. 반가운 상승장에 또 반가운 강사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그런가요? 시장 분석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 월요일부터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큰일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지수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좀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가 뭐 물론 CPI 지수가 있었는데 뭐 어제 이제 발표를 보셨다시피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요. 뭐 근원 쪽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와서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뭐 그래도 미증시가 반등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 유가 때문에 이제 다음 달 CPI가 약간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번 달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 같고 다음 주에 있을 FOMC까지도 일단 동력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수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거 오늘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좀 이해하실 분들이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또 방송에 나왔으니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물 쪽 이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래가 있지만 또 선물 쪽 이거는 이제 분기마다 좀 나눠지는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게 실제로 이제 돈을 당장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만기 때 지불하는 결제 방식인데 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 만기를 통해서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전략을 꾸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분석을 해봤었을 때 제가 이 선물 쪽에 대한 분석을 해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였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옵션을 통해서 지수를 묶어놓는 그 제자리에 갖다 놓는 포지션에서 수익을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 지수를 좀 하방으로 밀어붙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심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방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놨고 어제 이제 거의 대부분 또 청산했고 오늘 이제 기관들이 그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 옵션에 대한 수익까지도 걷어내는.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시장이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래도 이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였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이해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파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이번 주에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포지션 이제 12월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선물 포지션에 의한 뭐 크게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제 21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좀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거래 대금도 최근에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600선을 터치하러 이제 확인하러 올라가는 상승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또 FOMC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갭으로 뜬다든지 좀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박스권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는 뭐 2,600선 부근 요 정도를 라인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은 2,500선 이런 라인으로 박스권 좀 넓게 좀 잡았는데 이런 박스권 안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왔었을 때는 일정 구간에 차익 실현해 주시고 지수가 역시나 좀 밀렸을 때는 또 신규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와 있으니까 아마 10월 달까지는 이런 흐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갈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에 대한 이 라인을 조금 더 길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850까지는 좀 내려놓고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건 좀 심하게 내려왔을 때고 최소한 870선 이 정도까지는 하방에 대한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950선의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두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은데 지수 흐름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 장세다 보니까 테마주가 있는 주도 테마가 좀 나와줬을 때 그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차익 실현이 빨리 나오고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좀 빨리빨리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11시 방송에서 매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지수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 주도 테마의 눌림목 자리 이런 걸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시장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또 부지런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이야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5종목, 하스탁5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이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한진칼 나와 있고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오늘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또 네오위즈는 오늘 좀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짝 상승을 보였는데 서남 그리고 AI 관련주인 이노뎁까지도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오위즈가 좀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죠. 종가 기준으로 15% 넘게 밀려난 모습이고요. 반면에 서남은 상한가까지도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밖에 한진칼, 이노뎁은 20% 넘는 큰 폭의 시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는 종목들 좀 자세하게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진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이 오늘 장중에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 외에서는 또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최근에 이 한진칼이 비주력 사업을 계속해서 매각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매각 행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연일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8%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은 네오위즈인데 오늘 하스탁 5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좀 하락 마감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오위즈는 신작인 피해 거짓이 이 콘텐츠 평점 집계 사이트에서 비평가 점수가 아쉽게도 82점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감의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들이 LK99 재현 과정에서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 국민 AI 보편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에 따라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힘을 받았는데 이노뎁까지도 22% 넘는 큰 폭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서남을 먼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테마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분명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추가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이 서남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네, 오늘 좀 이슈가 나왔었던 내용 중에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꿈의 교통수단 하이퍼큐브 예타 소식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쪽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서남을 딱 집어서 나왔기 때문에 서남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모습. 예전에 이제 대장주였었던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이 서남에 대해서는 아침에 11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 대부분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하고 나오셔라 계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 초입 부분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제 노려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 자체만 봤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대선 테마라든지 정치 테마들이 좀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해서 그분이 대선이 되든 이런 높은 자리에 이제 당선이 됐었을 때 실제로 그 기업이 매출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맥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급등이 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LK99 관련해서도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관련주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지 기대감,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 됐었을 때 그런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인류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실제로 매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정치 테마에 같은 이런 비슷한 흐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반복되는 테마들 그리고 이런 실체가 없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급등 나왔을 때도 그냥 하다가 그냥 놓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보유하셨다가 이거는 이제 손절하고 나와야겠다고 빠져나오신 분들 아니면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500억 정도 터졌는데 시총 대비해서 적게 터진 건 아니에요. 오늘 한 1,1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진 종목이 1,500억이라는 강한 거래 대금을 좀 보여줬다는 거는 오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도 나가겠다. 이건 한번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화뿐만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반등을 좀 줬었을 때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 맞고 설사 이게 결과 발표가 아마 나올 시기가 됐어요. 아마 10월달 전에 한번 더 나오거나 그럴 텐데 그거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도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예요. 잘 나오면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는 대부분 또 어떻게 첫 상승 때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첫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상승 나왔을 때, 재반등 나왔을 때 한 2번 정도까지는 매매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시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매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되도록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련주들, 좀 이런 비슷한 관련주들 맥신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관련주들도 다 비슷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경우에도 비중을 좀 낮게 가져
가져가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이런 종목들로 뭐 인생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시는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이러나 저러나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만큼 쉽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메 또 상장이잖아요. 네. 자, 그에 관련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솔솔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오늘 좀 여러 가지의 좀 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쪽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 최근 시장의 특징이 좀 뭐냐면은 뭐가 주도할 만한 시장의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장을 이끈다 이런 종목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또 이끈다 하더라도 뭐 그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점 하루짜리 상승이 좀 많다라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었고 이번에 뭐 CPI 지수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은 시장에서 뭐 자금을 좀 한쪽으로 뭐 쏠린다든지 이런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좀 있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뭐 주도 테마가 있다. 우리가 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뭐 2차 전지 관련주만 좀 잘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업종만 잘 간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가 나왔어요.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었고 뭐 로봇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한 종목이 이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간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유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은 좀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20% 정도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ARM의 또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 기념으로 해서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또 이 패널 쪽을 좀 담당하게 됐다. 판매 매출이 증가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호재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도 한 3,800억 정도 강하게 좀 들어왔었고요. 이런 저항대 자리, 신고가 자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직전 시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빠지는 날 있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해 주는지를 보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 관망하시는 게 좋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좀 추가적으로 노리시겠다 하시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높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낮은 비중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점점 우상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좀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거나 꾸준하게 우상향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성적인 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추석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추석 때 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대외 변수적인 면을 우리는 그냥 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추석 연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 두시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지 테마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이런 종목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청산에 대한 시점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혹시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최소한 뭐 월요일 날 정도 됐었을 때까지 거래 대금이 없었을 때 지지되는 구간 보고 좀 노려보시되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신규 접근을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오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스탁5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좀 하락 마감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신작이 뭐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음 달에 또 지스타 예정이 있잖아요. 이 네. 게임주도 힘을 받지 않을까요? 일단 매출적인 면에서는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 작년 게임스컴에서 이제 출시되고 나서 기대감 1위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오이즈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게 작년 아마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8월, 9월 뭐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8월, 9월 달부터 이때 이제 게임스컴에서 출시가 되고 나서 피해 것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부터 기대감으로 쭉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9월 16일 날인가요? 정확하게 19일 날 출시가 좀 되는데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좀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손 기술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게임이라서 저도 게임을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저기 나이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잘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새롭게 네오이즈에서 게임을 좀 발표하면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메타크리틱이라고 이걸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평가 자체가 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출시가 이제 되고 나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콘솔 게임하고 콘솔하고 PC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좀 버벅거림이 있다든지 뭐 버그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로는 뭐 안 좋게 나와서도 실제로 나와서 서비스가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드물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뭐 오늘 좀 하락을 맞으신 분들은 가슴이 좀 아프시겠지만 좀 시간을 좀 두고 일단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33,000원 정도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신작 게임 발표했었을 때 대부분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무래도 차이 실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신작 게임을 발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부라도 좀 물량을 좀 줄여주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게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신작 게임 나올 뭐 펄어피스라든지 이런 좀 기대작들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거 반영해서도 지금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게임주가 기대감이 좀 확 낮아졌는데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내년에 MR 헤드셋 이런 애플에서 나오는 MR 헤드셋이라든지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도 이제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VR 게임들에 대한 매출이 혹시나 좀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런 쪽 게임을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제가 또 혹시나 좀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당분간은 게임주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이노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가 전 국민 AI 일상화에 보편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노뎁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노뎁이 근데 오늘 좀 메타버스 관련주 쪽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노뎁 지금 AI 쪽보다는 마음 AI나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노뎁이 올라갔다는 거는 오히려 좀 메타버스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M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이 좀 났고요. MP라는 종목도 오늘 9% 장중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21%까지 올라갔다 좀 밀렸었고 또 하나 또 보면 선희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선희 시스템도 역시나 좀 메타버스로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OLED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뭐라고 하나 딱 엮어서 뭐 이 종목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뭐 AI도 엮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뭐 AI 뭐 지금 메타버스 다 엮이긴 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총이 좀 대부분 다 낮아요. 시총 낮은 종목들이 그냥 이슈 딱 붙여놓고 자금 단기적으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순간 슈팅 나와서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윗꼬리 이게 다 지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지금 선 시스템도 지금 고점 자리에서 봤었을 때 17%고 종가가 8%예요. 예, 이렇게 좀 윗꼬리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아까 이제 MP도 말씀드리면 MP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죠. 21%에서 지금 종가 9% 정도 이렇게 윗꼬리도 좀 다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좀 단기성으로 좀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매매를 좀 줄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공략을 해보셔도 늦지 않나. 이왕이면은 주도 테마를 했었던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흐름을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장중에 소통하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1타 강사,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함께 1타 이 강의도 들어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강사님, 지난주 이 시간에 좋은 테마를 찾는 이 꿀팁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의 확장판일까요, 오늘은? 그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가 부재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빨리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이제 차트적인 면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매매 중에 하나인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서울경제에서 오늘 이번에 좀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이런 교육적인 면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저도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뭐 플랫폼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적인 부분 안배가 물론 지금도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저도 최대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의해 주신 뭐 다른 강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 위주의 좀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테마성 종목 제가 좀 잘하는 분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에는 좋은 테마를 잡는 법 해서 이제 4가지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렸었고 오늘은 좀 이 차트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타이밍에 종목을 잡았을 때 좀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차트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주식을 이제 차트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좋은 테마주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종목을 먼저 좀 어느 정도 선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테마에 들어가는 조건들, 여기 부합되는 종목들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넘어와서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할지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난 방송 다시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눌림목 매수는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은 상승한 주가를 따라잡는 게 아니고 상승한 주가를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주를 따라갈 때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런 종목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이나 기간적인 조정, 그러니까 2가지 조정이 있어요. 가격이 밀리면은 가격 조정, 그리고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조정이 있고 오히려 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조정도 있긴 합니다. 뭐 드물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는데 어떻게 노려야 되냐? 그러니까
주가가 박스권이라든지 저점에서 올라오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조정을 받는 걸 노리는 거지 하락하는 종목이 조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박스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차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박스권이라든지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고 올라오는 종목을 노리시되 이제 상승폭이 크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뭐 10% 나오는데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20%, 30%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받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는데 급등하는 꼭 급등이 아니더라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종목들은 그만큼 크게 이슈가 있거나 어느 정도 좋은 테마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저점에서 바닥에서 잡는 매매가 아니에요.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어떤 이슈나 테마가 있었을 때 이게 정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테마주지 바닥에서 내가 모아가서 이 종목이 저평가니까 끌고 가겠다 이런 거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끔 뭐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이런 종목들 눌림목 어디서 잡아야 돼요?라고 해서 딱 보면은 뭐 차트가 뭐 5% 올라갔는데 눌림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 매매는 없고요. 최소한 저점에서부터 뭐 30%라든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폭이 큰 종목에서 눌림목을 잡는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상승폭 대비 조정이 23385062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숫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봐주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네,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 HTS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하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11선과 2선 저는 좀 좋아하는 자리들이 이런 11선과 21선 사이의 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냐면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저만이 보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저점 대비 고점에서 조정이 뭐 23%, 38%, 50%, 62%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11선과 21선 사이의 지지가 나온다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눌림목을 잡냐면 저는 그 차트를 봐요. 그 종목마다의 그런 가격적인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종목을 보면서 분봉상 뭐 지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면 일봉상 의미 있는 구간들이 좀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노리는 편인데 뭐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종목마다 그 가격대가 다 다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조정대는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매매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간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평선상 11선과 21선 사이 이거 그냥 HTS 키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공식을 써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하게 지지하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하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조정폭이 최소한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00원짜리 종목이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5,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서 1,000원 조정을 받는 게 좋으냐, 2,000원 조정 받는 게 좋으냐, 2,500원 조정 받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적게 받으면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 받아주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테마라고 했었을 때는 이 종목이 빠르게 상승하기 원하니까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건데 되도록이면 조정폭이 적으면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이 조정폭을 기다리시되 이 조정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게 가격적인 조정을 받던 아니면 기간적인 조정을 받던 이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상승했었을 때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을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면은
사람의 심리상 일단은 매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매도 물량이 없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대금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하시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봉이나 양봉이 좀 길게 나와서 막 그 하루 종일 분봉으로 흔드는 종목들을 굳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막 마음고생하면서 버티기보다는 그런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서 좀 안정을 찾고 이 가격대에서는 가격이 지지가 나오는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 계속 내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계속 상승을 해서 급등해서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거 뭐 놓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종목들은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 잘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런 매매에 대한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종목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이런 기준폭을 넓게 잡아갖고 관심 종목 막 한 50개 뽑아놨는데 이 중에서 날아가는 종목 잡겠다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한 5개 이내로 좁혀서 그 중에서 매매가 잘 된다 하면 이제 10개 이렇게 조금씩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테마를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연속성을 가진 테마를 매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게임 발표처럼 발표가 딱 나온다. 신작 게임 딱 발표 나오면 그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정말 크게 나오지 않는 그 날 재료가 딱 끝나고 뭐 대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대선 발표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을 가진 테마를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매매를 꼭 하는 종목을 골랐을 때는 대장주, 가장 상승폭이 좋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종목 체크를 한번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종목을 뭘 뽑을까 고민했다가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땐 저는 이제 여기서 드렸었긴 했어요. 이게 낮은 가격대에 드리긴 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는 구간에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을 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대장주인 건 확인했어요.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급등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없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급등했었을 때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게 피보나치 조정대가 증권사 HTS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보여요. 요거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쭉 이어보면은 이렇게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온 데가 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 구간들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뭐 이런 자리를 뭐 매수하신다든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매매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린 게 뭐냐면 뭐 11선과 21선 사이 이런 자리를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은 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노란 선이 21선 자리인데 자리로 따졌으면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이 여기 이런 자리에서 거래대금 멈췄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또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분봉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건데 뭐 되도록이면 이제 긴 분봉을 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대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들을 눈으로 좀 보고 이런 자리들이 되게 지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왔을 때 아니면 짧게 보신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이 종목을 지금 뭐 공략을 한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봤었을 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는 구간들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볼까요? 좀 시간이 제가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은 좀 아쉽기도 하니까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 중에서 좀 대장주의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쭉 보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지지 저항이나 이런 테마주 속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렇죠.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이렇게 직전에 저점 자리를 깨지는 구간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에 여기서 매수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가격적인 지지 구간 이런 걸 확인하신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테마주의 눌림목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중소형주 같은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최근에 좀 상승했던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SBB 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있는데 자 이렇게 거래대금 터졌을 때 잡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터졌을 때 잡는 게 아니고 거래대금 줄었을 때 지금도 오늘 보시면 21선과 11선 자리 중간에 좀 멈춰 있고 거래대금 줄면서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거래대금 줄면서 오늘 양봉으로 좀 돌아섰는데 이런 자리들이 한번 눌림목 자리로 또 괜찮다. 그러니까 21선 자리를 보고서 이런 자리 11선과 21선 자리 사이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자리에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해서 이런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줄어드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좀 노란 속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까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당일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나 테마주들은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가 뭐 눌림목이라든지 지지 구간 확인하시라 이렇게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테마주에 대한 내용들은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뭐 차트적인 내용만 오늘 좀 설명해 드렸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주에 대한 매매 방식 그리고 접근 방식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내용이 너무 알찼다. 우리 강사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하면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익률 리그 1위이자 또 1타 강사이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AI 활용 솔루션 부각이 되고 있죠. 어제 오늘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 통해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토마토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사실 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잖아요. 이 네. 종목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네. 드렸었던 이제 종목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JW 중의 제약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추천주를 좀 드리고 나서 좀 굉장히 좀 박스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고점 구간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신약개발 AI 쪽이 오늘 좀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왔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추천주를 드리고 나서 11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규 매수를 되게 지금 드리지 않고 계속 이 한 종목만 계속 말씀 좀 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최소한의 포트를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의료 AI, 오늘 또 AI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테마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도 제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흔들리더라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가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고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의료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저는 HBM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긴 흐름을 보신다면은 하반기에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에 이런 뭐 급등락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JW 중에 제약도 뭐 오늘 좀 반등폭은 좀 작습니다. 아직은 좀 작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자리 확인하러 올라가는 최소 5만 원 이상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요. 지금 기업형 웹솔루션 뭐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미국의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 이제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와 접목해서 지금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AI를 통해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저점에서부터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졌을 때는 차트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승 초입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시총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총이 이제 980억인데 1,000억이 안 되죠. 근데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집의 형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매물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 다 소화해주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크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자리들을 좀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좀 돌파 나왔었던 이 저항대라고 하잖아요. 이 저항대 자리를 이제 지지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이런 지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직전 저항대 자리를 뚫었을 때, 강하게 뚫었을 때, 거래 대금이 강하게 돌파 나와서 뚫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이 강한 또 지지 저항,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초입이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리를 뚫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왔었던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도 한번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계속 이런 종목들에 대한 뭐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오늘 당장 매수를 내일 아침에 매수를 못 하시더라도 또 이런 자리들이 좀 괜찮은 자리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자리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타 주식이었던 토마토 시스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해당 종목에 있어서 호기심이 있다,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자세하게 우리 김종욱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IPO 최대어로 꼽히는 아메 상장이 임박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강의는 테마주 공략법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용 잘 참고하시고 전략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토마토 시스템이었습니다.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들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